안녕하세요.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성년후견 신청을 하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뭐 보통은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치매나 아니면은 아예 뇌출혈 같은 것으로 아예 그 의식이 없으신 상태에 있거나 아예 사리분별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경우에 그 자녀들이 어떤 부모님의 재산을 처분해서 병원비를 한다던가 그런 경우에 성년후견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상속인들 간의 재산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치매인 아버님이 계시는데 큰형님이 아버님을 데리고 가서 아예 다른 형제들한테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그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아버님 치매가 걸리신 아버님을 데리고 공증 사무실에 가서 유언을, 그 큰 아들 앞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유언을 받는다, 공증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성년후견 신청을 통해서 그런 어떤 재산 처분이나 유언을 받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에 성년후견을 많이 하게 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중에서도 두 번째, 그 상속인들 중에 한 명이 재산 처분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이걸 막기 위해서 하는 성년후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이제 치매에 걸리셨을 때 형제 중에 한 명이 그 문을 이제 들쳐업고 가서 보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보여주지도 않고 자기가 데리고 다니면서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그 아버님이나 어머님을 데리고 가셨을 때 빨리 성년후견 신청을 해야 돼요. 성년후견 신청은 보통 3개월 이상, 뭐 최소 3개월이고요.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 성년후견 신청을 곧바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성년후견 신청과 동시에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년후견 신청에 대한 그 최종적인 판결이 나기 전에 임시적으로 후견인을 선임해서 그 재산처분 행위를 하루라도 빨리 막을 필요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을 하게 되면 빠르면 뭐 일주일 내에 그 임시후견인을 선임하는 처분이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 부동산을 뭐 데리고 다니면서 처분을 하더라도 그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툴 수가 있거든요. 취소하고 무효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빨리 성년후견 신청을 하고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도 바로 해서 그 부동산을 처분 행위를 빨리 막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신청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부동산 처분 행위를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 의사 무능력이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 사건은 오형제 중에 막내가 정신지체였는데 아버지가 그 정신지체인 막내를 안타깝게 여겨서 거액의 부동산을 상속해 주시고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그 막내 동생은 작은 오빠와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큰 오빠가 나타나서 작은 동생을 데리고 간 다음에 거의 그런 수준이었어요. 뭐 맛있는 거 사줄게, 데리고 가자. 네, 그래서 데려간 다음에 그 부동산을 그 매매하기 위해서 내놓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작은 오빠가 이제 달려오신 거죠.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일단은 작은 오빠한테 그 인근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 법률적으로 이거 거래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절대로 처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법적인 처분이라는 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적으로라도 막는 것이 중요해서 인근 부동산에다가 그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래하지 말으라라는 사실을 좀 알리고 돌아다니실 것을 권해드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는 이제 성년후견 신청하고 그 다음에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도 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지금 내놨다 이런 사실을 입증하면서 되도록 빨리 임시후견인 선임을 해달라고 했더니 법원에서 일주일 만에 그 작은 오빠를 임시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처분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 처분은 막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성년후견 신청을 통해서 나중에 작은 오빠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있어서 그 상속인들 중에 한 분이 먼저 그
지금 지체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치매가 있으신 그런 부모님이나 형제를 데리고 가서 재산을 막 처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빨리 성년후견인 신청과 임시후견인 신청을 통해서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기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오늘은 성년후견인 선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